차트나우 5주선 테스트. 전문가님, 코스피 차트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피 차트, 지난주였나요? 예, 한 5주선 정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관전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20월선을 터치를 하러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자리에 테스트를 좀 받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갭고정 차트에서의 목표치의 이미 목표치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의 흐름이 다소 이제 좀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아래쪽에서 나온 이제 첫 파동입니다. 첫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이런, 확산 비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조정 비율로 적용을 많이 하는데, 저는 목표 가격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정 비율이라는 개념은 뭐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반락을 한다든지 혹은 하락한 다음에 반등의 목표치를 구할 때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어떤 확산의 목표치를 쓸 때는 조정의 목표치의 이 피보나치 비율이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맞아 들어간다면은 그것을 역산으로 추산해가지고 확산의 목표치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확산 목표치의 기본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바닥권에서 나왔던 갭고정 차트의 첫 파동에 대해서 확산 목표치를 보게 되면 지금 최상단에 있는 붉은색 선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지난주에 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다소 탄력이 더 이상 좀 유지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관점에서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닥을 오늘 장중의 바닥을 좀 찍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제 8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자리가 330 이평선 부근대인데요. 이 자리를 조금 빠른 속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출렁임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리 현재 구간대에서는 오늘의 바닥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한번 지금 32분봉인데 역시 32분봉에 122평이 되겠습니다. 122평을 정확하게 지지받는 자리가 오늘의 저점을 만들어준 자리고,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저항이 되는 자리는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선이 있는 자리입니다. 1993포인트에서 94포인트 정도 전후 이 정도 자리가 오늘의 최대 저항 자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양봉 전환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반등 시에 한 1900포인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그쪽에서의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오늘 세워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코스피 차트에서 5주선이 위치한 지수가 얼마죠? 네, 5주선이요. 네. 5주선은 뭐 차트에 대해 이제 찍어보면 되는데, 자, 5주선이 1984.46포인트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의 저점과 거의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5주선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주선 대응을 말씀해 주셨던 차트나우 시간이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10월 2일이었는데 이때 5주선을 이탈할 때는 당분간 고점 돌파 없이 박스권 흐름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탈이 완전히 되지 않은 테스트 구간인데도 시장은 좀 당분간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은 지금 제가 예상했던 고점에서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 당분간은 양봉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그러니까 큰 장대 양봉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점을 돌파할 때는 장대 양봉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급적인 힘이 장중에 좀 같이 발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약간 어렵다라고 하면은 역시 5주선 테스트가 이번에는 지금 테스트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깨질 가능성도 적잖이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현 구간대에서 제가 보기에는 박스권의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 한 해를 조금 길게 놓고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은 급하지만 사실 이 파동이라는 것은 급하게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11월 달, 12월 달 정도면은 한
2100포인트를 우리가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시장을 크게는 보고 있는데, 지금 구간, 10월 달은 10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적어도 박스권 정도 흐름으로 우리가 녹선 대응하는 네. 것이, 지금 시장 성격에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치열한 오주선 테스트, 좀처럼 강한 양봉을 보기 힘든 이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서 이 차트나우를 통해서 전략을 포인트로 꼽아본다면 또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수 관련주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증권주 말씀드리고 증권주들이 일부 하락한 종목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저는 지수가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물론 이제 개별 이슈를 가지고서 매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박스권 장세 이후의 흐름을 이후에 치고 나갈 종목을 우리가 이 박스권 하단 쪽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수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0포인트를 다시 넘어서서 2100포인트까지 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역시 증권주 혹은 또 이제 어쨌든 Q3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금융주들에는 그래도 힘이 될 것이다. 지금의 장세가 분명한 것은 실적 장세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금융 장세가 도래가 돼야 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역시 금융 섹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각을 좀 더 넓게 봤을 때 연말까지 11월, 12월까지 바라본다면 2100포인트라는 또 기록적인 지수대를 볼 수 있겠지만 10월 당분간은 이 5주선 테스트를 거치면서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승준의 나우였습니다.